선수답 방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6일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62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만 1,454명, 어제보다 다소 줄었는데요. 누적 확진자 수는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지침이 발표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종전의 6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가들과 질병청의 분석 결과로는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하되 정점 이후 유행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하면서 점차적으로 완화하기로 검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행사 규모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나오셨는데요. 저희랑 화면을 같이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계속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계속 정부는 지난달 19일 영업시간 1시간 늘렸습니다. 출입 명부 의무화도 중단했습니다. 이달 5일에는 영업시간을 또 1시간 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을 다시 확대합니다. 교수님,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 괜찮은 건가요?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동량이 증가하지를 않습니다. 즉 방역 완화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 방역 완화 자체의 시그널이 확진자가 느는 상황에서는 방역 포기 같은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방역 완화에 대한 그런 신호를 주기보다는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중증자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방역 완화를 시그널을 주신다면 치료 시스템 자체도 거기에 똑같이 독감처럼 누구나 진료를 볼 수 있게 한 상태에서 저는 방역 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계속해서 방역 완화 메시지를 내고 있고 또 치료나 격리 기준도 이전과 달라지고 정부의 통제나 관리도 느슨해지면서 아예 검사를 받지 않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이 많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정부 발표보다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오미크론은 기존의 다른 변이보다 훨씬 무증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금은 감염이 돼도 증상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 치료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일반 국민들도 증상이 아주 경미하니까 격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검사를 할 때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독감 같은 경우도 진단을 하면 우리가 타미프루라는 약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확진을 하더라도 대부분 분들은 치료를 받지를 못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일부에서는 분명히 샤이 오미크론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외를 보면 확진자 수 대비 최소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항체를 가진 그런 인구수가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확진자 수에 비해서 적어도 2배, 3배의 어떤 샤이 오미크론, 우리가 모르는 확진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영국 같은 경우가 100만 명당 2,682명이 신규 확진됐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425명.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정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00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7,549명. 그야말로 영국, 미국과 비교해서 거의 3배 가까운 수치인데 천은미 교수님, 이런 기록적인 수치가 나오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K방역의 역설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K방역 역설이요? 그동안 너무 이제 잘 방역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감염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은 감염이 되신 분들이 재감염 사례가 거의 50%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감염이 잘 되는데
국내에는 기존 감염자가 없기 때문에 해외보다 유행이 늦게 시작하면서 오래 갔고요. 또 하나는 전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밀집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염이 훨씬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오미크론이 오미크론 1뿐 아니라 오미크론 2로 불리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같이 유행을 해서 전파력이 더 빨라진 거죠. 이런 점 때문에 훨씬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2년간의 코로나 확진자 수에서 세계 최고를 지금 찍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최근에 의료진이 검사를 하는 신속항원 검사가 우리가 같이 카운팅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지금 이 확진자 수는 말씀드린 대로 2배, 3배가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 유행은 아마도 제 예측으로는 4월 초 정도에는 감소세를 들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정점에 이른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점이 해외처럼 첨탑형으로 바로 찍고 내려오지를 않고요. 기존 감염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정 수준 거의 한 달 정도를 한 30에 40만 정도가 유지가 되면서 우리 인구의 적어도 25에 30%가 감염이 되면서 유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를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등급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미크론의 어떤 특성의 변화, 또 우리들의 예방접종력, 국민들의 뜨거운 그런 협력 덕분에 접종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 예방관리 지침도 이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또한 감염병 2급 전환 문제도 이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점이 좀 지나고 나면 법적으로도 감염병 2급 전환 부분도 고려하고. 네, 등급 조정이 이뤄지면은 확진자 신고 체계와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텐데요. 천은미 교수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등급을 하향해도 괜찮은 건지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1급인 경우에는 우리가 확진이 되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결핵이나 홍역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내에만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신고 시간이 좀 늦어지고요. 특히 달라지는 것은 지금은 무조건 감염병 격리를 하셔야 됩니다만, 결핵, 홍역처럼 일부 격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격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2급으로 이게 낮춰지게 되면 지금의 격리 시스템도 굉장히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적으로 저는 병동에서 2차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일반 다인실에서 환자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래도 마찬가지로 원래 2주 격리다 1주 격리해서 격리 해제가 되면서 병원으로 많이 오시면서 사실상으로 이런 1차 때 어떤 감염병의 그러한 격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독감처럼 일반 진료도 하게 되고 치료도 병동에서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신고 시간이 늦어지고 격리 의무가 만약에 사라지면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은 확진자 수가 너무 많고 사실 독감보다도 훨씬 많은 수가 감염이 되고 있고, 예. 우리가 이 백신은 어떤 중증 예방 효과를 지금 기대할 수는 있지만 오미크론을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2차, 3차 부스터를 맞더라도 2달 정도면 15%, 40% 정도밖에 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게 이 오미크론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독감 시스템으로 저는 정비가 돼야 되고, 정부가 이번에 방역 완화도 저는 반드시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또 팩스로비드 같이 효과적인 약물을 정부가 갖고 있는 구매량을 저는 이번 3월에 다 풀어주시고 도입 물량 가능한 것도 4월 초까지 도입을 하셔서 오미크론 유행이 끝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이 치료를 받고 자연 면역과 백신의 수동 면역을 같이 가져서 새로운 변이가 나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문제는 아직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찍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건데요.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오미크론 변이의 정점을 예측해 왔는데 번번이 그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예측해 왔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2월 말 3월 초 정도에 정점이 나오는 예측들이 좀 상당히 우세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달 확진자가 27만 규모가 될 거다라는 이게 이제 정점 수준인가요? 아니면 한 2주 정도 뒤에는 그 정도 규모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이 오미크론 정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해서 최대 37만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유행이 정점을 지난다 그러면 다시 또 특별한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점이 27만이다. 37만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62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인데 천은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오미크론을 막을 방법은 없다. 결국 정부도 그러면 결국 방역을 포기하고 국민들이 많이 걸리더라도 독감처럼 우리가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방역 체제를 바꿨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군요. 그러면. 네, 정부의 지금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현장에서의 이런 진료 시스템은 전혀 독감 시스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확진자들이 증상이 있을 때 아무데도 진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독감만큼 힘들다, 독감보다 힘들었다 이런 분뿐 아니라 지금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사망자들이 제때 약만 투입되면 10분의 1로 사망자가 줍니다. 실제 제 환자들도 병동에서 이런 팩스로비드나 렘데시비르를 투여했을 때 대부분이 생존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적극적으로 치료약을 투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고 일반 국민들도 증상이 있을 때 진료를 볼 수 있게 빨리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방역을 풀면서 독감처럼 가고 있는데 실제 의료 시스템은 독감 관리처럼 가지 않고 있다. 이 언밸런스네 이렇게 균형이 안 맞고 있는 거네요, 현재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완화 시그널과 동시에 진료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이죠. 여의도 식당에서 회식하는 모습인데 소주와 맥주병이 널린 식사 테이블이 보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그 당시 6명까지 모였었는데 10명이 모여서 술을 마셨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돈 의원님, 네네. 저 장면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대단히 부적절하죠. 첫째는 방역적 차원에서 부적절하고 두 번째는 정치적 차원에서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 당시 14일이니까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최소 9명이라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 지침에는 상관없이 저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저 때가 가장 그 감염병 환자가 늘어날 시기 아닙니까? 네. 앞으로 여당이 될 그 당원들이라면은 앞장서서 거기서 저 방역 지침을 따랐어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아니 이제 뭐 여당 됐다고 방역 지침도 안 지키는 건가?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지금 여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겸허하게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런 사진 한 장 자체가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뭐 53일간 하루 24시간 주 7일간 일한다고 하는데 예. 이런 사진 하나 나오면은 저절로 뭐 무릎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동의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저런 모습 보이면 그럼 승리에 도취했다. 저런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 근소한 차이로 이겨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더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승리했다고 저렇게 자축한다고 저렇게 가까이서 마스크도 안 끼고 6명이 넘는 사람이 방역수칙 어겨가면서 술을 마시고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더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할 텐데 저거는 윤석열 당선인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도리어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정말 저런 모습 보이면요. 얼마 못 가서 또다시 국민에게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상 정부가 방역을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속에서 새 정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